저는 얼마 전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헤어진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건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만나는 동안에는 남자친구에게서 별 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평범한 회사 다니고 적당히 배려해주고 적당히 챙겨주는 평범한 성격의 남자예요. 물론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 잘 어울리는 남자였고 만나는 1년 동안 바람을 핀다거나 크게 싸울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나이가 29살이 넘으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으시다면서 살던 집을 제게 맡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족들과 북적거리면서 살았는데 오빠도 재작년에 장가가 버리고 부모님도 저 혼자 남겨두고 내려가시니까 갑자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때 만난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깊게 빠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도 결혼 정년기 나이가 되었으니 괜찮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게 되면 돈 모아서 집 사기 전까지는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장 신혼집 걱정도 안 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들도 신혼집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번 주 주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퇴근하고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정식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건 처음이라 나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선물도 준비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꽤나 격식을 차렸어요. 도착했더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있었고 남자친구 누나네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미 상이 다 차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 도중에 목이 말라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처음 가는 남의 집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뒤져볼 수는 없는 일이라서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물 한 잔만 떠달라 부탁을 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도 남자친구는 약간 주저하며 아버님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 모습 보고 있던 어머님이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떠다 주셨어요.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아버님께서 유독 제가 마음에 든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혼집 구하느라 쓸데없는 돈 안 써서 좋다면서 최고의 며느리감이라고 폭풍 칭찬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말고는 다른 칭찬은 거의 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그저 제가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제가 해오는 집이 마음에 드셨던 건가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약간은 불편하고 이상한 식사 자리를 끝내고 이 집안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누나가 밥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 벌써부터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그릇들을 두 여자가 다 정리하고 나니 싱크대 안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이더라고요. 남친 누나가 설거지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릇까지만 정리하고 오더니 옆에 앉아있었고 그 많은 설거지는 어머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생신인데 다른 가족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아버님께서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하면 되겠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다른 모든 가족들이 무슨 손님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냐면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했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남자친구의 집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은 식사 준비는 주말엔 아빠가 하실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엄마가 다 하세요. 아빠가 식사 준비를 하는 날이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시면 보통 정리와 설거지를 아빠와 제가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지금은 장가간 저희 오빠도 어릴 적부터 설거지를 많이 해왔고요. 결국 남친 어머님 혼자서 싱크대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하고 계시길래 제가 너무 불편해서 주방에 가서 말상대도 해드리고 주변 정리도 조금 도와드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 있었는데 설거지하는 옆에 커피포트가 있었고 그걸로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가며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고기 반찬을 먹어서 굳어버린 기름을 녹이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온수를 틀지 않고 물을 끓여서 사용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보일러 온수 틀어놓고 올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이 주방에는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보일러가 고장났나 보다 싶어 더 이상 물어보진 못했어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머님이 힘드시겠구나 생각했었고 설거지가 다 끝난 후에 볼일을 보러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일러 고장도 아닌데 왜 주방에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걸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을 나오고 있었는데 아까 저와 어머님의 대화를 가족들이 들었던 건지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며느리 들어오기 전엔 주방에 뜨거운 물 다시 열어놔야지. 남의 집 귀한 딸 손에 찬물 묻히면 쓰나?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일부러 아버님께서 주방에 들어가는 운수를 잠근 거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란 놈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그렇게 운수 틀어달라고 했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시더니 수미야 좋겠다.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밖에 없네. 라고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웃으면서 하는 대화를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제정신이 아닌 집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랑 똑같은 취급 당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겠다고 느껴서 바로 파혼을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는 마음이 착가라앉아서 어머님이 타주신 커피와 과일을 대충 먹고 아버님께서 자리 깔아줄 테니 자고 가라는 것을 겨우겨우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도 남자친구가 자기 방 더럽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란 사람이 원래 여자친구가 남자방 청소도 해주는 거고 그걸 보면 살림 잘하는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멋쩍은 웃음을 짓고 집에 가봐야겠다면서 대충 인사하고 나왔어요. 남자친구란 놈은 제 배웅을 해주겠다며 따라 나오길래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걸어 나와서는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게 갑자기 이유가 뭐냐고 하는 말에 너희 집에서 어머니가 받는 대우를 보니 너랑 결혼하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인다면서 너네 가족들과 나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다신 전화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남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가 한가득 와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전업주부고 저는 맞벌이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냐면서 자기 아빠도 맞벌이하고 신혼집 가져오는 나한테 절대 집안일 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엄마도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적 없다고 너네 아빠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갈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고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차단해버리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심결에 받았더니 전남친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네 집안 우습게 봤냐면서 초장부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길래 뭐라고 대꾸하기도 싫고 어차피 다시 만날 사이 아니라서 그냥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로도 모르는 번호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오는 족족 차단했더니 이젠 좀 조용하네요. 남자친구도 그 집안 식구들도 앞으로 다신 안 볼 사이였지만 그 집안에서 평생 아무 말 못하고 찬밥 대우받던 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맞벌이 안 하고 신혼집도 가져가지 않았었다면 저도 그 집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찬물에 설거지하고 온갖 잔심부름을 다하는 처지가 되었었겠죠? 아버님의 언행과 남자친구의 대화 내용을 보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후회스럽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눈치채고 헤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결혼한 다음에 알았다면 어땠을지 너무 끔찍하기만 하네요. 제 나이 이제 30이라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남자 좋은 시댁 찾아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